뇌졸중 운동 2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혼자서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구가 있으면 눌러서 누워서 충분히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워서 첫 번째로는 왼쪽에 편마비가 있다고 가정하고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측 손으로 이렇게 폼롤러를 등에 올린 다음 옆으로 안아주시면 됩니다. 앉듯이 누우시면 돼요. 겨드랑이 사이에 폼롤러를 두고 옆으로 누워주세요. 이 동작을 하면 건강 측 광배근 마사지입니다. 반대쪽으로 해서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편하게 누우시면 등을 마사지할 수가 있습니다. 고개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베개로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으로 받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양쪽 등을 혼자서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입니다. 이 자세가 가능해지면 이제 좌우로 건강 측 손 몸통을 위해서 좌우로 몸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구석구석 마사지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 마사지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엉덩이 부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채 손을 이용해서 위에 엉덩이를 앉아보세요. 손과 다리를 이용하면 충분히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좌우로 실룩거린다는 생각으로 몸통을 이용해서 엉덩이를 왔다 갔다 해주세요. 좌우로 엉덩이를 왔다 갔다 하면 엉덩이를 구석구석 마사지 할 수 있습니다. 폼롤러 재질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시원하기 때문에 폼롤러를 추천해드리고요. 네, 다음은 엎드린 자세에서 허벅지에 폼롤러가 오게 만들어주세요. 허벅지 사이에 폼롤러가 온다고 하면 이제 힘 빼고 있으면 허벅지와 폼롤러가 매우 밀착하면서 허벅지의 근육이 마사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도 가능하고요. 자, 딱 고정을 잘 해준 상태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을 딱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 누우면 조금 더 밑부분이 마사지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10초 정도 있어 주시고요. 구석구석 마사지를 해주십니다. 주의사항은 이 폼롤러가 무릎 관절 쪽까지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릎 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위의 마사지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옆으로 누워서 건강한 측 손으로 옆으로 눕기 상태에서 다리 사이에 이 폼롤러를 껴주시면 됩니다. 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 사이에 폼롤러를 껴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 사이에 폼롤러가 껴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몸무게의 중력에 의해서 두 사이, 폼롤러와 다리 사이가 조금 더 강하게 밀착이 됩니다. 폼롤러를 좀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면 마사지 부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이제는 반대쪽으로도 밀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중앙 쪽으로도 마사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건강한 측 다리로 이 폼롤러를 쪼은다라는 생각으로 더 조여주시면 더 강하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다리 사이에 있는 내전근 스트레칭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균형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은 균형 운동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 능력은 뇌의 능력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균형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다 보면 뇌의 능력도 좋아지고 더 나아가 보행과 여러 가지 운동까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아까 사용했던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누워서 쉬운 것부터 먼저 실시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폼롤러 위에 먼저 끝에 앉을 겁니다. 폼롤러 끝에 앉고 한 손 이용해서 끝에 앉고 편안하게 누워주시면 됩니다. 자, 머리가 폼롤러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앉을 때 끝에 앉아 주셔야 됩니다. 끝에 엉덩이를 안고 누우시면 머리가 폼롤러 끝에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와 두 팔이 바닥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 상태로 버티는 훈련부터 먼저 해주십니다. 폼롤러는 롤러이기 때문에 움직여지죠. 그 움직여지기 때문에 몸이 계속 좌우로 넘어지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능력이, 균형 능력이 향상되는 운동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왼쪽에 마비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비 측이 안 내려간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손을 올려서 양손이 바닥 지면에서 떨어지게 한 상태에서 버티는 훈련 해보실게요. 양손이 바닥에서 떨어져 있고 양발로만 버텨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더 많은 균형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두 손 두 발 지면에 대고 균형 잡기, 두 손을 지면에서 떼고 균형 잡기 끝나면 이 한 다리씩 올려 보실게요. 한 다리씩 올려 보는데 이때는 한 손을 건강한 손이 지면에 닿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먼저 환측 마비측 다리도 올려보고요. 마비측 다리 많이 안 올리셔도 됩니다.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움찔해도 괜찮으니까 다리 들어 올리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건강한 측 다리를 올려주십시오. 이때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건강한 측 다리를 올릴 때 넘어지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건강한 측 다리를 위로 쭉 10초 동안 버텨보세요. 올려서 버티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측 다리를 들어서 10초 동안 버티기.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더 넘어지려고 할 겁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 몸에서 버티는 그런 모든 형상들이 다 운동이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리를 계속 들고 있기. 자, 손으로 계속 몸을 지탱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잊지 마세요. 마비측 다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마비측 다리는 지면에 두고 건강한 측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누워서 하는 균형 운동이 끝났고 이제는 앉아서 하는 균형 운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해도 괜찮고요. 힐체에 앉아서 저처럼 깍지를 낀 상태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마비측 다리 쪽으로 쭉 뻗어보는 거죠. 마비측 다리로 팔을 쭉 가져가 보세요. 자, 무릎을 찢고 돌아오기. 마비측 무릎을 찢고 돌아오기. 난이도를 좀 올려서 이제는 위로 쭉 옆으로 쭉 멀리 가져가 보기입니다. 위로 쭉 멀리 가져가기. 일단 조금씩 가주시고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이 상태까지 잘 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건데 일단 이 동작 여러 번 반복적으로 훈련해 주시고요. 다음 동작은 조금 더 어려운 동작. 자, 마비측 다리 옆에 바닥까지 쭉 내려가는 동작입니다. 저처럼 마비측 다리 옆에 바닥까지 쭉 내려가는 동작입니다. 너무 많이 내려가시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끔 조금만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마비측 다리 옆으로 팔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마비측 다리에 힘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마비측 다리로 체중을 이동시키는 훈련이기 때문이죠. 팔을 쭉 뻗고 나서 한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면 5초 정도만 유지해 주시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10초 정도 유지해 보세요. 이 유지하는 동안에 마비측에 더욱더 체중이 이동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앉기 균형 운동은 이런 짐볼을 이용한 앉기 균형 훈련입니다. 이 짐볼에 앉아서 있는 것만으로도 균형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약간 넘어질 것 같지만 두 건강한 다리와 건강한 발로 인해서 발로 균형만 잡아줘도 넘어질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앉아있는 자세를 1분간, 2분간 연습해 주시고요. 자, 이 자세가 가능해진다 싶으면 건강한 다리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건강한 다리 들어보기 너무 많이 들어주시면 너무 많이 들지 마시고요. 조금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들어주십니다. 자, 다리만, 건강한 다리만 들기 해보시고요. 이때 많은 균형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계속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이렇게 천천히 두 발로 앉기 다음에는 건강한 다리 들기. 끝나면 다음 동작은 엉덩이를 계속 돌려보는 거죠. 좌우로 실룩실룩도 하고 계속 골반을 움직이게 유도하는 훈련입니다. 자, 엉덩이를 계속 돌리려고 해보세요. 하다 보면 골반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 동작만으로도 균형 능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움직일 동안 계속 골반이 몸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이 동작이 골반의 균형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전을 위해서 벽 앞에서 실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짐볼을 벽 앞에 두고 앉은 상태에서 벽을 짚고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벽을 건강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는 거지요. 한 손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보면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시계 방향으로도 그려주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도 돌려주고, 그리고 아까 했던 다리 들기 훈련도 벽 잡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는 균형 훈련이 끝났으니 이제는 서서 하는 균형 훈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하는 균형 훈련은 이 마비측으로 체중 지지가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더 많은 균형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런 판이 없으면 책을 이용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균형 운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마비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건강한 손으로 꼭 책상을 짚은 상태에서 저처럼 마비측 다리를 책 위에 올려보는 거죠. 여러 번 내렸다 올렸다 하가 여러 번 해주는 겁니다. 손으로 책상을 짚고 벽을 짚고 해도 괜찮습니다. 짚어야지. 처음에는 꼭 짚으면서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마비측 다리를 올리고 나서 한번 10초 동안 있어 볼게요. 10초 동안 다리 올리고 있기. 이 동작은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0초 버티기. 다리 측을 책 위에 올린 상태에서 버티기 끝나면 이제 책을 건강한 다리로 옮겨보세요. 이제 건강한 다리를 책 위에 올려두는 겁니다. 이 동작이 건강한 다리를 움직이는 거라 더 쉬워 보이겠지만 마비측 다리로 한 동작 하는 것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동작입니다. 건강한 다리를 책 위에 올려두기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책 높이가 너무 높으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책 높이 낮은 것부터 먼저 실시하셔야 합니다. 이 동작은 더욱더 마비측의 체중을 지지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너무 몸이 건강한 측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몸을 똑바로 바르게 한 상태에서 해주셔야지 균형 능력이 더욱더 향상됩니다. 예쁘게 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우면 시간을 5초로 줄이셔도 되니까 동작은 바르게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조금 더 책 높이를 올려서 동작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책 높이가 오르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책을 2개를 포개서 높이를 올린 다음 이 동작을 하면 더욱더 마비측에 강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복적으로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동작을 해주시고요.
이런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 해주시고, 자, 이 동작이 잘한다고 생각되었을 때쯤 다리를 올린 상태로 10초 동안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더욱 이때 자세를 바르게 해주셔야지 마비 측에 더욱더 많은 체중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어려우면 시간을 줄여도 되는데 동작만은 꼭 바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여도 안 되고 왼쪽으로도 기울이지 마시고요. 자, 다음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발만 들었다가 내렸다가, 발만 들었다가 내렸다가, 건강한 채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동작이 어려워지는데 마치 마비측 다리로 한 다리 서기를 하는 모습과 같게 보이죠. 마비측 다리로 우리 몸을 서게 하는 동작입니다. 마비측 다리로 한 다리 서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꼭 건강한 측 손으로 책상이라든지 벽을 잘 잡고 있으셔야 합니다. 넘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마비측 체중 지지와 마비측으로 한 다리 서기 훈련이 끝나면, 자, 다른 훈련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이렇게 테이프를 기계에 붙여보세요.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길 따라서 걷는 훈련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따라서 편안하게 걸어보는 겁니다. 너무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테이프 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걸어가는 동작입니다. 마치 외줄타기와 같은 동작이지요. 자, 이 길 따라서 테이프나 이 선 따라서만 걷는 건데 이 선 따라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균형이 요구됩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이 선 따라서 걸어가는 훈련입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테이프만 있으면 집에 테이프 붙이는 것만으로도 이 훈련을 할 수 있고요. 책을 이용해서도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균형 운동이니 꼭 집에서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근력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력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죠. 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은 상해의 위험성을 낮추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상체에서 하체까지 주요 근육 근력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 운동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책상 위에 손을 올려서 저처럼 손을 쭉 뻗어보고요. 손을 쭉 편 상태에서 뻗어보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팔꿈치도 구부려 보겠습니다. 팔꿈치도 구부려 보기. 팔꿈치도 혹시 힘들면 건강한 척 손을 이용해서 팔 듣는 걸 좀 도와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팔을 구부리고 폈다. 구부리고 폈다 운동, 이두근 운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책상 위에 올린 손을 옆으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좌우로 쓸어주시는 겁니다. 자, 옆으로도 쭉 가보고 넓은 책상에서 중앙에서 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쭉 좌우로 자동차 와이퍼 쓰듯이 쓰는 느낌으로 좌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깨의 삼각근 운동을 중요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깨 삼각근 운동입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아령을 잡고 똑같은 동작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하는 방법입니다. 아령을 잡고 좌우로 와이퍼를 쓰듯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면 중력이 영향을 없애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 손을 잡고 저처럼 아령을 잡고 손목으로만
손목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손을 폈다가 내렸다가, 손목 운동입니다. 아령을 잡고 손목을 폈다가 내렸다가 하는 동작이고요. 자, 아령을 이런 식으로 잡고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아령을 잡고 팔을 굽혔다가 폈다가 반복적으로 해주는 운동입니다. 아령을 잡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너무 힘들면 아령을 내려놓고 아령 없이 팔 굽혔다 폈다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하는 운동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비측 팔을 저처럼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운동입니다. 어깨를 이용해서 팔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동작입니다. 역시 책상 위나 책상 위에서 누울 수는 힘들기 때문에 침대에서 해주시면 되겠죠. 침대에 누워서 하는 동작이었고요. 자, 뒤에서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마비측을 왼쪽이 마비측이라고 했을 때도 역시 이렇게 팔을 뒤로 넘겼다가 앞으로 쭉 뻗었다가, 앞으로 쭉 넘겼다가 뒤로 쭉 넘겼다가, 조금 팔이 밑으로 쭉 떨어져도 됩니다. 쭉 떨어져도 삼각근 운동이 되기 때문에 팔이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팔을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보냈다가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누우면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리를 쭉 폈다가 구부렸다가 하는 동작입니다. 누워서 하는 동작인데 역시 이 동작도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침대 위에서 이 동작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입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이고, 무릎 굽힘을 시키는 근육을 근력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이제 무릎을 펴는 동작을 할 건데, 무릎 펴는 동작은 옆으로 누운 자세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겁니다. 구부렸다 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해야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침대가 좁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데, 침대가 좀 넓은 데서 하시거나 땅바닥에서 마루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허벅지가 움직여도 괜찮으니까 무릎이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 해주시고, 이제는 다리를 뒤로 보내는 동작 보여드릴게요. 마비측 다리가 위에 있어도 위로 해서 옆으로 놓아도 가능한 자세인데,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도 괜찮고요. 허벅지나 발을 뒤로 보내는 운동입니다. 발이 뒤쪽으로 최대한 보내주세요. 양다리 같이 말고 한 다리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리를 최대한 뒤로 보내보세요. 다리를 최대한 뒤로 보내보기. 이젠 바로 누워서 다리 벌리기 운동 보여드릴게요. 바로 누워서 다리 벌리기. 저는 지금 침대가 좁아서 밖으로 나가는 건데, 넓은 침대에서 하시거나 마루에서 하셔도 되겠죠. 자, 다리를 최대한 양다리를 최대한 뻗어보고 다리 모으기. 역시 이 동작도 침대 위에서 실시하시면 중력의 영향을 배제하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양다리를 벌렸다가 모으기. 그러면 다리 벌림 근육과 다리 모으는 근육, 내전근까지 함께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도 많이 반복할수록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누워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발가락을 배 쪽으로 끌어당겼다가 눌렀다가, 마치 브레이크를 눌렀다가 브레이크에서 발 떼는 느낌으로, 브레이크에서 발 눌렀다가 브레이크에 발 뗐다가 하는 느낌으로, 자, 발가락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발가락을 올렸다가 발가락을 내렸다가, 발등, 발목, 관절 운동입니다.
종아리와 종아리 앞쪽 근육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눌렀다가 브레이크에 발 뗐다가 하는 그 느낌대로 운동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탄력 밴드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없으면 수건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깨 가쪽 돌림을 시키는 근육 운동인데 이 동작을 하면 팔의 경직도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양쪽으로 손으로 잡고 쭉 벌려보세요. 한쪽씩 하셔도 되고 양쪽으로 하셔도 되고 동작만 잘 나오게 해준다면 괜찮습니다. 손으로 손바닥이 천장을 보게끔 밴드를 잡은 상태에서 쭉 옆으로 좌우로 벌리는데 이때 주의사항은 팔꿈치가 최대한 몸통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팔꿈치가 몸통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손만 밴드를 좌우로 당기는 운동인데 뒤에서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팔꿈치는 몸통에 붙어 있으며 손만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꿈치 딱 붙어 있어야 되고요. 손도 역시 밴드를 당길 때 밴드와 지면이 평행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면과 밴드가 평행하고 있죠. 그 각도 똑같은 각도로 옆으로 일직선으로 쭉 가주시는데 저처럼 최대한 안 벌어지게끔 팔꿈치가 안 벌어지게끔 해주시면 팔 가쪽 돌림 운동이었습니다. 엉덩이와 허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은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마루나 침대에서 하면 되겠죠. 누워 계실 때 하는 운동으로 추천드리고요. 자, 바닥이나 침대에 바로 누워 주세요. 무릎을 세운 자세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무릎 세운 자세 유지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팔은 편안하게 바닥에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바닥에 두고 엉덩이를 힘껏 들어줍니다. 엉덩이만 힘껏 들어줘 볼게요. 많이 안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움직이려고 노력해 주세요. 움찔움찔 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엉덩이를 양쪽 왼쪽 엉덩이와 오른쪽 엉덩이 모두 힘껏 들어주십시오. 저처럼 힘껏 안 올라가더라도 조금씩 깨작깨작이라고 하죠. 깨작깨작이라도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측 엉덩이를 힘껏 들어주시면 마비측 엉덩이도 조금씩 올라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측 엉덩이라도 힘껏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비측 엉덩이도 조금씩 들어 올라오고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끝난다고 하면 엉덩이를 쭉 들어서 버티는 운동. 최대한 버텨보세요. 엉덩이를 쭉 든 상태에서 버텨보세요. 저처럼 많이 안 들어더라도 많이 안 올라가더라도 조금만 든 상태에서 버티는 운동을 계속 해보십시오. 이 운동은 엉덩이와 허리 근육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서 배울 기능 훈련에서도 매우 기본 베이스가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3차 시에는 지팡이 휠체어 이동과 같은 뇌졸중 기능 훈련을 준비하였습니다. 3차 시에 뵙겠습니다.